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눈익이요. 네, 루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8,000원에 10%요. 네, 68,000원에 10% 혹시 언제 사셨을까요? 한참 좀 됐어요. 사신 지 수익도 오래되셨는데. 봤었는데, 네. 수익도 봤었는데 매도를 안 했더니만, 수익 실현 안 했더니. 네, 수익을 봤었는데 매도를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찬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룬이 수익권이셨다가 조금 매도를 못 하셔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일단 결론적으로는 워낙 또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고 이벤트 드리븐을 하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닉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 의료 AI 관련된 우리나라 선도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이 글로벌 빅파마, 특히나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빅파마 한 20개 중에 15개가 이 회사의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이 회사의 기술력과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을 기대해 보실 만한 지금 200일선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올해 3월달 초 때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아까 일정 매매, 이벤트 드리븐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우리가 이벤트 전략을 많이 쓰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나 이런 의료 AI 쪽인데 4월 말에 이제 25일인가요? 그때 이제 AICR 그리고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제 열립니다. 굉장히 큰 학회죠. 여기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루닛의 AI 솔루션 관련된 공동 개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일정 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전저점 이탈 시에는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잠시 회피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보다 살짝 아래죠. 한 47,000원 정도 선은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오고 55,000원 정도 선 위로 올라섰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 가면은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평단을 좀 낮추셔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익절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니까요. 한 15%, 20%, 한 5%씩 두 번에 걸쳐서 한 20%까지 한번 매수를 늘리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상단에 보시면 매물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65,000원부터 상당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9,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률로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55,000원 정도 선 넘어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말씀드렸던 69,000원 정도 선에서는 익절을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수고하셨어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02-2000-4919번으로 혹은 문자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엔진 23,700원에 30%요. 네, 한화엔진 23,700원에 30%. 저희 두 분께 어떤 전략 필요할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조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조선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10,000원대 주가에서 지금 고점이 28,75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나서 특히나 1월 달에 돌파가 나온 다음에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까만 선 2개를 그어놨는데요. 이 상단으로 한 26,000원 부근, 그 다음에 여기 하단으로 21,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3개월 가량을 좀 약간 시간 조정을 걸치다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하게 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깨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좀 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그룹주부터 시작해서 조선 쪽 이쪽은 지금 공매도의 우려가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산업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알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주요 이평선들이 다 깨진 상황에서 지금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저는 19,000원대 정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마저도 이탈이 되면은 당분간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물론 뭐 이러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랐던 섹터들에서 이러한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축소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만약에 21,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완벽하게 이탈이 나오면은 당분간 반등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내가 좀 중장기로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버텨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건 없으실까요? 하려고 하는데요. 네. 중장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바닥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이게 바닥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사실 지금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하나엔진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 만약에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기 전 구간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 정도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권이다. 근데 여기서 바닥권을 논하기에는 차트를 좀 줄여보면은 정말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 4월달 가서도 좀 주가가 좀 방어를 해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AB 바이오 35%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원이요. 네, ABL 바이오 4만 원에 35%. 제약 바이오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박 선생님한테 박철순 선생님. 네, 박철순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ABL 바이오 매수가가 4만 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내려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하락 강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선 만들고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ABL 바이오는 사실 뭐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는 사실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한번 찍었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어떤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최근에 이제 산오피의 기술 계약 이전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두 번째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때 지금 라이센스 하우스를 통해서 또 한번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일단 또 하반기 때 또 임상 결과 발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BBB 셔틀 플랫폼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다양한 주가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일정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데도 크게 던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매수로 지금 평단을 좀 낮추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반등의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
문제는 지금 비중이 3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크게 평단을 좀 낮추기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홀딩을 하시고요. 다만 200일선이 붕괴됐을 때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3만 2천 원 정도 선 붕괴 시에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상당한 저항을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 고점이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계속 막혀 있었던 그런 걸림돌 부분이죠. 4만 3천 원 정도 선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되 비중은 너무 크게 늘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40% 이상까지는 늘리지 마시고 조금만 평단 낮추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4만 3천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저기 3월 중에 3월 중에 무슨 발표 있다 그러는데 다 없는 건가요? 후재가 있다 그러는데 없는 건가 봐요. 3월 말에 또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약간 지금 이미 거의 다 끝났거든요, 3월은. 하지만 이게 어차피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월 초나 4월 중순 쪽으로 나서 발표가 날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발표가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로요? 네, 조금 더 연기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에 대한 해결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같이 손실이 큰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나가는 전화나 문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문자 상담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문자 상담 들어볼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과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설트루스고요. 네, 매수가는 28,750원이에요. 비중 20%입니다. 네, 28,750원에 20%.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은 바로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박칠순 이사님. 네, 박철순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솔트루스가 매수한 이후에 조금 손실 구간이 좀 있으신데 그래도 네네. 저는 불안함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더 많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솔트룩스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회사가 루시아 2.0을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사실 딥시크의 대항마로 뽑힐 정도로 상당한 저비용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챗 GPT 대비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솔트룩스가 2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상당히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 뭐 맞습니다. 악재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2개월 정도는 대부분 다 밀렸어요.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이동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이 정도 조정이라면 일단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제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 이 차익 매물은 보통 같은 분야 쪽으로 베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솔트룩스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몰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매수 가격이 28,750원이신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33,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저항이 좀 있어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보다 위까지는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일단은 수익권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솔트룩스도 좋지만 일단 이 회사가 흑자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만약에 AI 쪽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와 더불어서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계열이라든지 더존 비전이라든지 실적이 이미 찍히기 시작한 종목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매도가는 33,500원입니까?
네, 1차 목표가고요. 2차 목표가는 어차피 최고가, 최근 올해 최고가 부분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34,000원 정도를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혹시라도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200일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주가 밑에 200일선이 좀 내려간다고 한다면 비중을 전부 다 일단 현금화 시키는 게 좋긴 하지만 최소한 절반 정도 잠깐 빼놓으셨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오히려 수익수 늘어나고 그다음에 평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0일선이 붕괴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절반 정도는 현금화 시키셨다가 재매수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명과 예. 매수가 비중이 예. 어떻게 되실까요? 예, 고려 아연 75만 원에 10%요. 네, 혹시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을까요? 아니, 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게 저기 뭐 영풍정밀하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네네. 10만 원 넘어갔을 때 못 팔았어요. 아, 그래서 70만 원 네. 깨지면은 추가 매수 좀 해볼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매도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고민이 또 크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이주호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예, 안녕하세요. 뭐 매수하신 이유를 잘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투자를 하실 때 보통 이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여기서 못 팔았으니까 여기까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과거에 고려아연이 정말 이만큼 많이 갔었으니까 지금 뭐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까지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좀 많이 다시 재공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려아연의 주가 자체가 원래 올랐던 이유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른 거지 이 기업의 어떤 성장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매수를 하신 이유 자체가 내가 과거에 여기서 못 팔았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과거에 한 번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정말 엄청난 큰 시세가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빠르게 정말 이슈가 앉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또 똑같은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그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더 추가가 돼버리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고려아연과 영풍의 이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오히려 반등 나오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면서 완전히 저점을 이탈해버리는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기 전 주가는 50만 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70만 원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거기서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뭐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보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10%인데 5% 정도로 줄여놓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5% 비중을 조금 더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걸 가지고 100만 원까지 나는 가면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70만 원이 이탈되면은 손절하실 각오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